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책입니다. 우- 와. 이책님, 네, 저희 방금 광흥창역 앞에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죠. 네 맞아요. 네, 이번에 게스트님이 네. 골라주신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왔죠. 네 그래서 그렇죠. 어느 때보다 지금 아주 배부른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죠. 그럼 재미중독자 2022년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에 어울리는 게스트분이 왔죠? 네, 저희가 스몰 토크 할 때 이미 게스트님이 나오신다라는 언지를 드렸는데요. 바로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정동에 살고 있는 재미 애호가 히트입니다. 와. 히트님 재미 중독자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히트님이라고 닉네임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히트. 두 분 닉네임이 네, 뭐 이책님, 빛도님 이렇지 않습니까? 국문학 공부하시는 어떤 분이 들으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듣는 입장에서 네. 애청자 입장에서 두 분 닉네임을 서로 부르실 때 네, 탁탁 튀는 이 파열음이라고 하나요? 네. 이게 더 많으면 이제 귀에 긁혀가지고 집중이 잘 될 텐데 두 분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투책님으로 하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아, 단박에 거절당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탁 소리를 내고 싶어서 아, 히트다 역시. 히트 오, 히트로 네, 그런 등장했습니다. 깊은 뜻이. 네, 애청자이다 보니까 네. 한 3회독 정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댓글을 많이 보는데 네. 히트님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맞아요. 히트네요. 네, 그렇죠. 그럼 혹시 재미중독자의 애청자이시지만 어떻게 나오기까지 결심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 듣는 거랑 나오는 건 아. 다르거든요. 나오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웠다. 아, 아니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 오니까 네. 제 어릴 적 소망이 라디오 DJ가 되는 거였는데 맞아, 아하. 네, 맞아요. 그 작은 소망을 이 자리에서 두 분과 함께 드림스 컴 트루. 여기서 잠깐. 드림스 컴트루는 SM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 제목으로 자칭 SM 세계관 덕후, 타칭 이수만 손자인 이책님을 자극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네. 네, 네. 네, 이수만 손자님께서 또 반응을 격하게. 아, 이승환 손자라뇨. 네. 아, 그리고 두 분의 이 호흡이 굉장히 히트다. 아, 힙합 듀오도 이제 막 로우톤, 하이톤 이렇게 힙합 듀오로 활동하지 그쵸? 않습니까? 두 분도 그쵸. 약간 이책님이 밑에서 이렇게 착 해주면 위에서 이제 비토님이 날아다니는. 어허. 음. 붐백과 트랩? GDN 아 GDN 탑이네요. 아, 네. 아 GDN. 히트다 히트. 아, 진짜 남다르십니다, 히트님. 네. 아. 네, 그러면 히트님과 함께 재미중독자 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책님, 이번 주 주제는 뭐죠? 이번 주 주제는 신년 특집을 맞아 게스트 히트님이 직접 선정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제는 히트다 히트. 와우. 히트다 히트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주제를 앞으로 게스트가 선정해 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네.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다소 당황을 했지만 이건 기회야라고 생각하고 아, 재밌는 상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연말 정산 이런 걸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네. 아니면 업로드되는 오늘이 1월 9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행복이 뭐 1919 뭐 이런 걸로 해볼까 와우. 하다가 악플이 또 두려워서 무난하게 이제 올 한 해 지난 날들을 좀 돌이켜보는 뭐가 히트였나 좀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제도 정해주셨는데 이 주제에 어울리는 콘텐츠까지 하나 준비해주셨다고요. 네, 굉장히 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을 떠올리며 네.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즐거우셨죠? 아 그럼요. 출퇴근길이 한 제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네. 재미중독자 이제 3회를 딱 그 전체 반복 걸어놓고서 정신 차려보면 도착해 있고 와우. 잠이 솔솔 오나 보네. 이해했어요. 오히려 좋아. 그래서 오히려 제가 좋아. 그 파열음 탁팍 이런 아. 거가 들어가야 이제 역시 귀에 긁혀서. 역시 음악 종사자님 아, 역시. 덕분에 일각은 있으시네요. 자, 그럼 이제 주제에 어울리는 책을 소개하는 우리의 고정 코너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까요? 책 책 냄새 냄새 킁킁. 네, 빛도님
오늘은 어떤 그림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도 저번과 같은 한국 그림책인데요. 네. 바로 이지은 작가님의 이파라파 야무야무입니다. 이지은 작가님은 어떤 작가님이시죠?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작가 소개는요. 최혜진 작가님의 인터뷰집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라는 책의 출판사 서평을 인용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는 커서 화가가 되렴. 2021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라가치상을 수상한 이지은 작가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그림을 시작했다. 훗날 그리기에 대한 알 수 없는 저항감에 스스로를 재정립할 시간을 가졌고 그때 본인이 정말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체와 내용도 바뀌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며 성장한 이지은 작가의 돌파하는 힘은 자립을 위한 흔들림이었다. 네, 이 인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지은 작가님은 이 인터뷰집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의 인터뷰에서도 저항과 흔들림이 자신이 무언가를 그리게 되는 동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가님은 2001년부터 어린이책 사파가로 일을 하시다가 2014년부터는 종이 아빠라는 자신의 그림책을 출간하셨고요. 네. 그 이후 할머니 엄마, 빨간 열매, 이파라판 야무야무, 팥빙수의 전설, 친구의 전설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가님의 그림책 이파라판 야무야무는 네. 2020년에 출간이 되었고 디지털로 작업을 하신 책입니다. 두 분 다 읽으셨겠지만 기존 그림책들과는 좀 달리 만화처럼 컷이 나눠져 있죠. 네. 또 제목이 나오기 전에 영화의 프롤로그처럼 프롤로그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작가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붙이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으셨어서 초기작을 작업할 때는 정통 수작업을 고집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고생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작품의 내용이 너무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셔서 이후에는 그냥 조금 가볍고 단순한 스토리를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셨고 작업 방식도 수작업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 디지털로 작업을 하고 컷을 나누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더 좋았고 그 결과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는 쾌거까지 이루셨죠. 와. 네. 히트네요. 히트죠. 이게 히트네요. 그쵸? 역시 사람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오히려 좋을 때가 많다는 걸 느끼면서 작가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파라파 야무야무. 네. 이거 발음이 좀 힘들기도 해요. 저도 맨 처음에 내용을 알기 전에는 제목을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파라판 야무야무 너무 발음이 편하던데 안 맞아요. 그러셨나요? 그쵸. 그렇죠. 저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랐는데 그쵸. 이파라판 야무야무인가? 이제 분절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면 빗도님 줄거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마시멜로를 닮은 마시멜롱들이 사는 마을에 검고 복슬복슬한 그리고 무지하게 큰 털숭숭이가 나타납니다. 마시멜롱들의 눈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털숭숭이는 큼지막한 목소리로 이파라파 야무야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털숭숭이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마시멜롱들은 다 함께 모여서 이파라파 야무야무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마시멜롱들 사이에서 내려진 결론은 바로 이파라판 야무야무 냠냠냠냠냠냠 우리 마시멜롱들을 냠냠 맛있게 먹겠다는 말인가? 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시멜롱들은 검은 털숭숭이를 무찌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붉은 실로 털숭숭이를 묶어버리기도 하고 불꽃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시멜롱의 몸보다 몇백 배 커 보이는 털숭숭이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시멜롱 한 명이 용기 내어서 털숭숭이를 해치려는 마시멜롱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털숭숭이가 우리를 냠냠 먹으려는 걸까요? 털숭숭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과연 털숭숭이가 마시멜롱 마을을 찾아온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 파라판 야무야무는 정말 마시멜롱들을 냠냠 맛있게 먹겠다는 뜻이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책을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거리 소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주제에 맞춰서? 네, 이제 드디어 말씀드릴 때가 되었죠. 네, 이번에 주제가 히트다 히트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주제를 듣고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언젠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 피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오다니 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안 정했는데 왠지 저희가 정한 것 같아. 이심점심. 아, 네, 네. 그렇죠. 정말 획기적인. 네. 네, 제가 이파라판 야무냐무를 선정한 이유는요. 네, 우선 히트의 히트가 HIT 히트겠죠? 네, 아 예. 근데 히트텍 아시죠? 아, 네. 히트텍의 히트는 물론 HEAT지만 네. 와, 동음 와. 이의어죠. 네, 근데 맞아요. 여기 마시멜롱이 나오잖아요. 네, 이책님과 히트님 혹시 마시멜로 어디 구워 먹으시나요? 히트에 구워 먹잖아요. 그쵸. 와우, 와우. 불 열기 와우. 히트 구워 먹죠. 찢었다. 네. 그래서 수업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해야겠다. 아,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파라파 야무냐무를 골랐고요. 아, 그리고 또 물론 다른 이유는 2021년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스 유아 그림책 부문에서 무려 대상을 받으셨고 네. 또 우리나라 출판계에도 매우 히트를 친 그림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히트네요. 그렇죠. 히트죠. 뜨겁네요. 마시멜로가 땡기는데요. 아, 네. 정말 상상치도 못한 네. 선정이에요. 네, 잘 고민 많이 들었고요. 했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기발해요. 책을 읽고 마시멜로가 땡긴다고 하시니. 네. 네, 네. 히트님과 이책님께서는 이파라판 야무냐무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 여쭤볼게요. 우선 딱 책을 펼쳤는데 네.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죠. 마시멜롱? 음. 이 캐릭터들이 이게 너무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마시멜롱이라는 캐릭터가 쓰고 있는 이 모자도 멋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잘 보면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네, 그쵸. 근데 표정이 다 다양해요. 그쵸. 어떤 애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대다수의 애들이 힘들어요. 마시멜롱들도 노동을 할 때는 참을 수가 없구나. 이 그쵸. 표정을. 그런 거 보면서 이 그림책 심상치 않다. 벌써 히트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너무 아. 재밌었습니다. 네, 네. 히트님은 어떠셨어요? 우선 이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캐릭터가 귀여워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배가 벌겋게 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잔인한 끈적끈적. 장면조차 너무 귀엽고 오. 그리고 항상 전 회차들을 들으면서 그림책을 못 본 채로 이제 묘사해 주시는 걸 상상만 하다가 빗도님이 골라주신 동화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이 나고 영광스럽고 그렇군요. 오. 그러면 혹시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등장인물 있으셨나요? 저는 인상에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불 공격을 하는데 발사를 딱 하는 마시멜롱의 비장한 표정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광기에 어린. 그리고 얼마 전에 주말에 제가 Don't Look Up이라는 저도 봤어요. 굉장히 히트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죠? 제가 또 아담 맥케이님 팬인데 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발사하는 데서 그 영화 속에 이제 몇몇 장면들이 떠올라서 아무튼 이거는 추천드립니다. Don't Look Up. 네, 저 꼭 보세요. 이책님 안 보셨죠? 네, 영화인가요? 넷플릭스에 네. 있습니다. 와우. 네. 낄낄대며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재미 중독자로서 네. 이렇게 소외되는 거 못 싫어하시죠? 참거든요. 오늘 뭐- 바로 보겠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오, 몰카인가? 이런. 그 정도로. 여기까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나온다고? 제가 감히 하나 선언하자면 네. 또 딴소리긴 하지만 딴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책님 안 보실 겁니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그 초반에 소개해드릴 때 재미 애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재미 중독자라고 안 하고 애호가라 한 이유가 네. 제가 게으른 탓에 재미 중독이 못 됩니다. 그냥 가끔씩 재미를 즐기는. 근데 사실 이책님도 재미 애호가에 가깝지 않나. 해명하시죠. 그 일단 또 과거를 또 들추자면 너무 좋습니다. 네. 고등학교 그 재학 시절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문학 공부한 친구가 선정한 3대 게으름뱅이가 있습니다. 네, 알죠. 거기 이제 당당히 이름을 저희 둘 다 올렸기 때문에 진짜 불명예스럽네. 그리고 아마 나 올렸던 한 분은 지금 개과천선 하셔가지고 설계도 그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와. 개과천선 하셔서 이제 저희의 범주를 떠났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책님은 아마 안 보실 테고 재미 중독자라는 타이틀도 좀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나. 흥미롭네요. 저는 거기에 제가 선정된 거 지금 알았어요. 역시 역시 모르는 게 역시. 네, 저는 그
선정위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요. 그러면 네. 그 권위자분께서 한번 나중에 나와주셔가지고 그쵸. 또 아. 한번 이렇게 또 게스트 네. 섭외를 도와주시네요. 지금 아마 들으면서도 입이 옴싹달싹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상에서는 좀 게으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재미 앞에서는 무자비하다. 저 재미 학살자. 재미 학살자요. 네, 그럴 수 있죠. 재미 학살자, 그쵸. 재미 중독자. 어. 네, 저는 명백한 재미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아. 말씀하신 이상 또 네. 룩업 꼭 룩업 하시기를 네. 제가 꼭 봅니다. 네. 다음에 이를 다음 꽉 회차 때 깨우셨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그 등장인물 중에 털숭숭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음. 이 마시멜롱들이 음. 깜짝 놀랄 만큼 귀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귀엽게 보여서 그쵸. 책의 끝까지 이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라기보다는 네. 당연히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어허. 잡아먹겠죠. 냐무냐무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 긴장의 끈이 풀리실 텐데요. 사실 털숭숭이는 작가님이 키우시는 유기견 쿵이를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세히 보시면 귀가 있어요. 강아지 귀처럼.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사실 작가님께서 이 파라파 야무냐무를 쓰시게 된 계기가 네, 담겨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이 쿵이가 대형견인데 네. 유기견이고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동네 사시는 몇몇 주민들한테 조금 아. 불쾌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었나 봐요, 아. 작가님께서. 그런 분들을 이제 한두 번 마주치다 보니까 나중에 작가님께서 그냥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불쾌하다고 느끼는 줄 알고 동네 주민들을 약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시게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쿵이랑 잘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쿵이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불쾌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라는 편지랑 전단지를 주민들한테 돌리셨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모든 주민들이 다 불쾌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걸 아셨대요. 네. 그걸 보고 내가 몇몇 사람들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런 편견이 사람들은 대형 유기견을 싫어하는구나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굳어버린 거구나. 그런 거를 이제 모티프로 해서 이 책을 집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점. 아하. 좀 털숭숭이가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야, 히트네요. 그쵸, 들으시니까 좀. 네. 마음이 히트가 돼요. 아,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네. 히트가 될 겁니다, 마음이. 이지은 작가님께서 가치관이 또 멋있으신 게 이파라파 야무냐무가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편견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또 인터뷰집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편견이라는 게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보통 낯선 사람을 보거나 나보다 크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우리 거리를 두고 낯을 가리니까요. 사실 마시멜롱들 입장에서 아까 히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털숭숭이가 거의 100배 정도의 크기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편견을 없애자라는 게 아니라 우선 나한테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정말 그게 맞는지 한번 물어나 볼까? 라는 이런 마시멜로만한 작은 용기 하나쯤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하네요. 네. 너무 좋죠. 와, 너무 근사한데요. 그렇죠. 네. 밑도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편견은 사실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수록 그 편견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책에서도 털복숭이? 털숭숭이. 네, 털숭숭이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약한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약하게 자극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도 통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음. 던지죠. 열매를 던지고 네. 막 줄로 묶으려고 음. 했는데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마시멜롱들이 점점 불안감을 키워간 것 같아요. 그것이 편견을 더 크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막 불도 던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따뜻한 시선을 결국에 전한다는 게 그림책이 가질 수 있는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스포가 아주 재밌는데 결말을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넘기셔 가지고 뒤에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매력적인 결말 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다들 결말 어떠셨는지. 아까 그 제목 소개할 때 약간 분절해서 좀 힌트가 그쵸.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알았습니다. 아. 결말을. 어호. 왜냐? 제가 교정 치료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이 아파. 이빨 아파. 야무야무. 너무 아파. 이빨 아파. 나무냐무. 어허. 사실 그 마시멜롱이 전 처음에는 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 더 징그럽다 했다가 아.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아. 아니나 다를까 이빨 아파가 이빨 아파가 맞았구나. 네, 그쵸. 역시 아셨네요. 센스 넘치게. 제가 그러게요. 이빨이 자주 아파서 아. 지금도 충치가 많아서 아. 아하. 아하. 저는 사실 끝까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이게 무슨 오해가 있다는 거는 보면서 눈치챘는데 음. 이게 정확히 무슨 단어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딱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음. 이빨 아파 너무너무. 그쵸. 그걸 딱 보는데 허벅지를 탁 치면서 너무 귀엽다. 저 너무 귀엽죠. 저 그 털송송이가 다 낳고 뭐지 다 나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인가? 그죠. 네. 그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네. 귀여워요. 그리고 또 마시멜로들이 착하게 또 다 치카치카 시켜주잖아요. 갈 때도 이제 칫솔 하나 꽂아서 아. 보내주고 너무 맞아요. 친절합니다. 얼마 전까지 불 던졌으면서. 그러니까 역시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지은 작가님의 이파라판 야무냐무를 추천드리는 동시에 또 다른 콘텐츠 하나를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책이 아니라 전시회입니다. 오. 네. 유비쿼터스네요. 네, 유비쿼터스죠.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는 그림책 전시회입니다. 네. 전시회 제목은 내 맘속 모두의 그림책 전이고요. 이미 12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3월 27일 일요일까지 개최한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지은 작가님을 비롯해서 제가 지난 화에 설명해드린 이수지 작가님이랑 안녕달 작가님 그림책까지 있고 또 여러 한국 그림책 작가님들의 그림책 원화들이랑 또 색다른 전시들을 총 4부에 나눠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얼리버드 티켓을 야. 사가지고 야, 조만간 친구랑 보러 갈 예정입니다. 네. 역시 계획을 다 그- 하고 계시네요. 그쵸. 역시 제이형 인간. 네, 제이입니다. 네,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네,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걸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이책님의 시 소개를 들어볼 건데요. 이책님 이번에는 어떤 시집을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김유림 시인의 계획 시집입니다. 혹시 김유림 시인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시인이에요. 네, 히트님은요? 저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김유림 시인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유림 시인님은 2016년 현대 시학을 통해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론 양방향 3개 이상의 모형 계획 시집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휴먼 매거진 김유림의 금요 낭독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세요. 히트네요. 네. 벌써 20회 이상 진행을 하셨고 김유림 시인님이 원고를 받으시면은 그거를 다 읽어주시는 형식으로 그런 낭독회를 금요일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시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날 부를 거야. 김유림. 누가 날 부를 거야. 수줍게 돌아볼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사람일 거야. 계획에도 없는 사랑일 거야. 계획해둔 모순도 있는 사랑일 거야. 짐짓 모르는 척해도 다 안다. 그 사람은 그런 눈으로 날 볼 거야. 피 웅크려 자고 있던 강아지 포치가 콧바람을 내쉴 거야. 피, 피, 비웃듯이 피피거려도 아무 의미도 없을 거야. 저 햇빛, 저 구름,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판명 날 거야. 상처를 줄 거야. 김유림. 계획이 아닌 계획은 없을 거야. 계획이 아닌 것이 없어서 계획 시집은 슬플 거야. 비가 내리고 말아. 슬플 거야.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린다고 말하지 못할 거야. 비가 내릴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네가 나를 아프게 한 건 없었던 일일 거야. 상처를 줄 거야. 상처를 받을 거야. 그것밖엔 피할 방법이 없을 거야. 히트님 직접 아, 저 이거 앞에서 들어보시니까 예, 어떠세요? 안 그래도 머릿속으로 그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요. 네네. 라이브로 보니까 경이롭네요. 경이로울 정도인가요? 예. 너무 잘 읽으시죠? 한 번도 안 틀리고. 그 너무 이렇게 경건해집니다. 오늘 또 의상은 세비지 이런 거 입고 오셔놓고 이렇게 경건하게 낭독을 해주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가 좋은 거죠. 겸손까지. 아니, 역시 히트네요. 아니요. 정말로 시가 좋지 않나요? 네, 너무 좋은 아, 것 같아요. 네. 이 누가 날 부를 거야, 상처를 줄 거야. 이 두 시를 히트다 히트라는 주제에 아하. 맞춰서 선정하신 이유 먼저 좀 듣고 싶네요. 주제를 딱 듣고 생각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저는 시집 읽으면서 와 이거 히트인데? 하는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히트 중독자시군요. 네. 히트 중독자. 그런데 이 시집은 많은 히트 중에서도 유독 작년에 제 마음을 두드렸던 최고의 히트였습니다. 아, 그래서 2022년 첫 방송에 이 시집을 가지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 사실 되게 여러 작품이 있는데 신년에 읽으면 좋을 만한 아, 두 작품을 골라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두 작품이 약간 좀 배치가 떨어져 있었나요? 아, 네, 맞아요. 아, 사실 이 작품이 실린 책도 굉장히 히트인데요. 네네. 김유림 시인의 계획 시집은 따로 단행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강보원 작가, 나일선, 김유림 세 명의 작가가 함께 글을 쓰고 이어로 편집인이 편집한 셋 이상이 모여라는 책에 실린 시집입니다. 음,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원래는 문학 웹진 던전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그래서 매일 읽는 한국 문학 플랫폼 던전에서 2020년 2월 23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연재된 김유림, 강보원, 나일선 작가의 시, 에세이, 소설을 이호루 편집인님이 고르셔서 실은 작품이죠. 뭔가 이런 특이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낯설고 저한테는 히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히트였네요. 네. 네. 뜨거워가지고 볼펜까지. 네, 그러면 히트님 아. 혹시 이 시를 읽고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를 어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던전에 들어가서 읽었는데, 그리고 저에게 처음 시를 알려주신 분이 이책님이십니다. 그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항상 침대에 누워서 시집을 읽고 계셨어요. 그랬나요? 예, 거의 1년 내내. 그때는 희곡도 자주 보셨는데 그러게. 제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꾸준히 하시던 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봤죠. 시집을 사서 읽고 싶은데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주셨던 말씀 중에 시집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루에 한 편씩 읽어라, 하루에 한 편씩 꼭꼭 씹어서 읽어라, 어호.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아직도 이렇게 지침처럼 음. 성경 말씀처럼 가슴속에 새기고서 시집을 구매하거나 하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날도 두 개를 읽어서 말씀 어기긴 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예. 얻으셨군요. 그치만 이 두 개를 쭉 읽고서 집 가는 길 내내 이렇게 곱씹으면서 되게 풍요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 스승이시네요, 이 친구께서. 그럼요. 시스승.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원래 스승은 자신이 한 네. 말을 기억하지 못하죠. 바야흐로 몇 년 전이니까. 네.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성경 구절인데요. 그렇죠. 뼛속까지 새겨야죠. 성경은 좀 부담스럽네요.
네, 그러면 빗도님은 시집 어떠셨나요? 이 시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냐 아니냐라고 여쭤본 이유가 네. 저는 약간 연작시 같이 읽혀져 음. 가지고 '아 진짜 아. 두 개 잘 고르셨다.' 아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날 부를 거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 같고 제가 읽을 때는 음. 또 상처를 줄 거야는 누가 날 부를 거야 해서 맺어졌던 인연이 권태기거나 아니면 약간 헤어짐의 시점에 있었을 때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작시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아웃 오브 레코드긴 한데 네. 누가 날 부를 거야, 뭐 상처를 줄 거야, 다 뭐뭐 할 거야가 반복되잖아요. 참고로 저는 지드래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지드래곤이 뭐뭐 할 거야, 밥 먹을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와우. 낭독하시는 아. 데서 약간 조금 웃음을 참았습니다. 아. 사실 저는 장기하 얼굴들의 거절할 거야 같은 정말 정말 동상이몽이네요. 그렇죠. 역시 재미 중독자의 GD 역할을 맡으신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탑 역시 최승현님 TOP 님. 감사합니다. 아씨. 네. 아, 네, 음.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한 저도 동감하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 시를 보면은 다 어미가 뭐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시집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음. 이 시집이 제목이 계획 시집인 이유가 정말로 계획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로 내용이 다 뭐뭐 할 거야라고 끝나니까 모든 문장들이 다 계획인 거예요. 아직 아.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지금 있는 일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식을 예를 들면은 이 시집에 있는 수록된 시를 그냥 막 아무거나 골라서 읽어보면은 제목이 계획 시집을 쓸 거야, 그리고 시리얼을 먹고 커피를 마실 거야, 봄옷을 꺼낼 거야, 스타벅스에 갈 거야, 이런 등등의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통일성이 있고 이미 이 형식을 계획한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의미로 계획 시집이라는 제목을 지은 것 같아서 매력적이고 음. 너무 신년에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히트네요. 네, 히트죠. 네. 너무 진심으로 히트네요라고 네. 말씀하셔서 놀랐어요. 네. 모두 1월에는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시집을 읽으면서 나는 뭘 할 건지 시를 음. 한 편 써보시는 것도. 역시 시 시 스승님. 시를 이제 쓰게까지.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두 편을 골라왔잖아요. 아까 빗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시는 약간 사랑에 빠지는 시, 음. 뒤에 시는 헤어지는 시, 이렇게 보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보기도 했는데 약간 두 번째 시가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상처를 줄 거야, 상처를 받을 거야. 그것밖엔 피할 방법이 없을 거야.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앞부분은 뭔가 슬픈, 이미 헤어진 상태의 상황이 보이는 듯한 그런 부분이다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뭔가 헤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사랑을 믿어보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저한테 느껴져서 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상처를 줄 거야, 상처를 받을 거야 하면은 정면 승부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을 거야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절묘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두 분은 어떤 문장들이 좋으셨나요? 누가 날 부를 거야 해서 네. 계획해둔 모순도 있는 사랑일 거야 라는 구절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사랑일 거야 라는 말 이어서 네. 근데 계획해둔 모순은 또 있을 거라는 말이 네. 사랑의 본질을 꿰는 표현이 아닌가, 이 이어지는 말들이. 그쵸. 사랑은 계획도 없이 찾아오지만 모순은 항상 계획돼 있는, 이거를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 모순들을.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왜 또 무참하시죠? 러브 빅터님? 얘기하니까 좋아서요. 네. 네. 모순이 항상 있죠. 음. 네. 사랑에는. 뭔가 우리 모두 모순 있는 사랑을 2022년에도 아니에요. 더 이상의 모순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게 사실 히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 문장을 딱 골라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짧기도 하고 한 번에 마음에 딱 와닿는 시들이어서 이 두 편 말고도 이 시집에는 되게 다양한 더 좋은 시들이 많으니까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집 소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책님. 네. 히트님. 그럼 이번엔 히트님께서 골라오신 컨텐츠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혹시 지금 음악이 뒤에 깔리고 있나요? True love will find you in 아, 네, 제가 깔고 있겠습니다. 깔리고 있나요? 네. 제가 두 분한테 유튜브로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전달해 드렸죠. 맞아요. 예, 한글로 길게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맞아요. 한 14곡 가량의 곡을 제가 모아서 13곡이네요. 전달해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다니엘 존스톤이라는 미국의 가수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다니엘 존스톤의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를 여러 가수가 부른 곡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플레이리스트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히트다 히트라는 주제에 맞게 이 콘텐츠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애초에 히트다 히트라는 주제 선정이 처음에는 이제 연말 정산을 하면 어떨까 그런 데서 이제 번져서 더 히트를 찾아보자였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처음 접한 음악 중에 가장 저를 흔들어 놓았던 음악이 이 곡입니다.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네, 저는 이 음악을 작년에 처음 접했어요. 네. 심지어 저가 처음 접한 게 다니엘 존스톤의 목소리가 아니라 헤드리스 히어로즈라는 팀이 들려줬던 그 음악으로 저는 처음 접했는데 음악 처음 듣는 순간 이제 얼어붙었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사가 되게 명료해서 들립니다. 영어임에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들립니다. 영어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들으면서 바로 곡이랑 같이 제가 감상할 수 있게 됐던 매도 안 되는 곡이었는데 그 기억이 아주 또렷이 남아 있어서 심지어 다니엘 존스톤에 대한 리스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팀들이 노래를 다시 불러주기도 했고요. 제가 이거는 댓글로도 남길 테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그리고 연초에 들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히트해지는 곡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제야 짜잔 밝히는데 제가 오늘 네. 입고 온 옷이 잘 보시면 다니엘 존스톤의 아, 그림입니다. 와우. 제가 히트님 오늘 보자마자 예쁜 옷 입고 왔다 했잖아요. 아, 또 히트죠. 역시 와. 옷에까지 정말 철두철미한. 진짜 제일 철두철미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굿즈까지. 사실 제가 만들어 입었는데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뭐 이것도 또- 사진 첨부해 주시. 오늘 사진 못 찍을 수도 아, 있고. 네, 맞아요. Hi, how are you 이렇게 돼 있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음악 업계 종사자답게.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은 아니고 이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보면 윌코라는 밴드가 있죠. 그 윌코라는 밴드에 이제 노래하시는 제프 트위디님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봐왔습니다. 네. 가사를 보시면 Don't be sad, I know you will.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 왜요? 잘하시는데. But don't give up until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이런 말이 나오죠. 처음에 이제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그러니까 슬퍼 마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근데 슬플 걸 안다. 스스로도 위로를 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but 뭐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위로를 전하는 말이 아닌가. 이게- 모순이네요. 역시 사랑은 계획해둔 모순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냥 모순이라고 하면 재미가 없는데 계획해둔 모순이죠. 네, 그러니까 이 슬퍼 마세요. 당신이 슬플 건 알지만 이거를 이제 심지어 but이 이 사이에 여기 don't be sad but I know you will이 아니라 don't be sad I know you will but 이렇다는 게 어쩌면 진정한 위로가 뭔지 깊이 고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 2022년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를 건넬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저부터가 아하. 너무 좋네요. 네, 좋네요. 가슴이 히트되는 가장 네. 히트되네요. 역시 위로가 되는. 이름 따라간다고. 네. 그리고 여기 가사 꼭지에서 하나 더 살펴보자면 but 또 but이네요. 음. How can it recognize you unless you step out into the light? 해석하자면 당신이 이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밝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트루 러브가 당신을 알아보겠냐.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만 있으면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그쵸? 네. 이제 사랑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떤 라이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위험이라도 음. 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내가 어떤 거를 이제 감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에 각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네. 금연, 헬스 그런 접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한테 좀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을까? 아하.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다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오. 저부터 아. 아 네. 아. 저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수학여행 가서 자기 소원, 새해 소망 적기에서 딴 친구들은 뭐 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쓰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네. 뭐 세계 평화 쓰는 느낌의 그쵸. 그 정도의 경건함을 느꼈는데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세요. 아, 약간 저라면 그렇게 약간 씁니다. 슈퍼모델 나가서 언니가 언니- 옆에 있는 언니가 탔으면 좋겠어요 네.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소원이 뭔가요? 소원을 100개로 만들어 주세요. 와우. 아, 근데 이거 말씀하시다 보니 또 생각나는 게 철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네. 연말에 갔었는데 넝쿨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소원을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 아기가 쓴 글씨처럼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제 주변 사람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적힌 게 아직 그 엄청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어떤 새해 다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습니다. 아, 네. 살짝 홍보를 하시는데요. 아, 이거 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장난이고. 아니, 근데 저도 갑자기 새해 소망 쓰신 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저도 되게 범인류애적인 혹은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소원도 많이 빌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더 네. 영악해지고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네. 저부터 네, 나부터. 나부터 저도 반성.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노래 히트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맨 처음에 이책님께서 히트님이 이 플레이리스트 다 들어오래서 내가 힘드네 이렇게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당연히 저는 또 히트님이 추천해주신 노래니까 당연히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히트님을 좀 들어봤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순식간에 다 네, 들어버려가지고 곡이 짧죠. 네. 2분. 네. 근데 역시 원곡 다니엘 존스턴 버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맨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에 네, 그쵸. 있었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라이브를 제가 넣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저는 True Love Will Find You in the End. 약간 사실 내가 사랑을 보통 찾는다? 아, 라는 그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 True Love가 그냥 in the end에 널 찾을 거다. 이런 가사여서 네. 되게 안심이 되기도 하고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역시 음악하면 히트님, 히트하면 음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쵸. 아, 진짜. 너무 노래가 좋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그 아티스트님 이름 서머니신가요? 아, 네. 네, 그분이랑 그리고 다른 분이 함께 네. 부른 그 버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제 개인적인 픽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다 들어보실 줄 몰랐는데 다 들어보시고 오셨다 해서 약간 네. 감동받았습니다. 당연히 더 들어야죠. 맞아요. 여기 오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공개로 풀어놨는데 조회수가 31회입니다. 두 분이 어, 얼마나 많이 들으셨으면 그런 것 예, 같아요. 감사한 마음. 아, 네. 아니, 네. 저 진짜 저도 계속 틀어놨고 그리고 앞으로 진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너무 노래가 좋고 히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의 가사가 맨 처음에 되게 천천히 읊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또 괜시리 따라 부르기도 좋고 그렇죠. 저도 살짝 따라해 봤어요. 아. 혼자 노래 불러봤어요.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가사도 잘 들리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주제 선정 잘하셨고 컨텐츠도 잘 뽑아오셨네요.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다, 히트. 히트.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완전 히트다 히트네요. 감사합니다. 네, 히트님 컨텐츠 소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히트님과 함께 히트다 히트라는 주제로 얘기해봤는데요. 히트님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긴장이 아직도 조금 되는데요. 네.
그치만 오늘 이제 2022년 네. 소원 중 하나 해냈다. 재미둥독자 출연. 오.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지만 어쨌든 소원 하나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두 분이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아니, 너무 아닙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DJ 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 조만간 하셔도 될 것 같은. 박학다식 하시고. 맞아요. 네. 왜 안 하시고 계신 네,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저 게스트로 나가고 싶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말문을 막히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네. 이책님. 제주꾼이죠. 아, 네. 제가 네. 너무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히트님, 혹시 게스트 출연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경험자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아 그쵸. 그 분들께도 이제 전하는 제가 다 그런 이미 그 올가미 안에 네. 해놨습니다. 그분들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제가 종종 인용하는 카피가 있는데요. 오. 시교로스 내한 공연에 현대카드 홍보팀이 썼던 카피인데 네. 재미 중독자를 모른다면 당신이 부럽다. 재미 중독자가 당신에게 끼칠 무한한 영향력은 이제 시작일 테니까. 와. 진짜 너무 과분한데요. 네, 정말 완벽한 네. 한 말씀. 부럽습니다, 당신들이. 아. 출연 아직 안 하신 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아, 맞아요. 하지만 아시죠, 히트님? 다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이미 줄을 너무 많이 서 계셔서 저는 이제 아. 줄 맨 뒤로 다시 서겠습니다. 아, 아니, 저희 줄 없어요. 금방 돌아옵니다. 네. 네, 히트님 4화 녹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True love will find you in 재미에 중독되셨나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시와 그림책의 재미에 중독되는 그날까지 재미 중독자는 계속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딱 직전에 끝내겠습니다. 목표도 계획도 없이 오직 재미만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이상한 주제로 찾아뵙죠.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